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지만은 네. 또 그 안에서 밝은 걸 찾아야죠. 원래 우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어려움 속에서 뭐가 기회가 되는지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돌 굴려가지고 언덕에서 맞아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피하고 가져와서 조각해가지고 물건을 팔아가지고 수익을 얻는 사람이 있고. 수석.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 상황 속에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측면에서는 거래가 많이 힘들 수 있는 여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래도 그 힘듦을 조금 견디면은 이제 이 유동성장과 맞물려서 뭔가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 드는데 그런 근데 좋은 이제 면을 또 보시고. 근데 터널이 너무 길면은 너무 어둡지. 5년. 10년이 될 수도 있고 중임하면은 근데 그러면 뭐 은퇴 맞아가지고 각자 도생하면서 좀 잘 살긴 해야 되는데 네. 아무튼 좋은 것만 우선은 터널 안에도 막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잖아요. 막 무지개로 막 된 데도 있고 삐뽀삐뽀하기도 삐뽀삐뽀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또 찾으면서 또 즐거움과 유익함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뭐 좋게는 안 보고 있지만은 좋은 거를 발견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마냥 세상이 바뀌었다고 바뀐 거에서 넋놓고 한탄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한탄 대신에 한숨 대신에 약간의 희망이 뭔지도 고민하면서 그 희망을 실천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했을 때 이제 현재 분위기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고요. 네.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거냐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현재 분위기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분위기요? 네. 일단은 이런 거죠. 불안해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냐? 바뀌었는데 이제 정리됐는데. 왜 불안하냐? 그 서울에 못 간 사람들은 서울로 못 가서 불안해하고 네. 집을 가진 사람들은 고가의 주택을 습득한 사람들은 세금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다음에 중위권 아파트를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DSR 또 적용되네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갈아타야 되는데 또 불안해하고 그리고 정권에서 지금 여기가 예전에 우리가 또 유동성장을 겪어봤지만 거래 자유가 없었던 걸 경험했잖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불안해하고 주택이 없는 사람은 금리가 내려가네? 지금 사는 게 맞나 안 맞나? 전세가는 신고가 찍는데 불안해하고 전세 말고 월세로 가려는데 월세도 오르네? 불안해하고 다 불안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불안해 그냥 그렇지 않나요? 다 불안하네. 네, 근데 이제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네. 우리가 또 지혜와 또 해안들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져야 되겠지만은 네. 지금 부동산이 거래량들이 좀 많이 늘고 있는 추이고 네.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재지정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4월 달에 강남 쪽하고 이쪽이 쑥 거래량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시 5월 달에 또 올라오고 6월 달이 되니까 또 올라오고 있어요. 정상적인 예전에 3월 달만큼의 강남권의 거래량들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4월보다 5월보다 6월이 더 나아지는 상황들로 우선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단 강남권뿐만 아니라 지금 마포에도 신고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서울 전체가 지금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리고 한강벨트는 다 빨간불 들어왔고 그중에서 조금 가장 느린 게 강서 쪽, 강서구가 가장 느리지만은 그 다음에 조금 느린 게 영등포, 그 다음에 좀 느린 게 광진구. 이쪽이 조금 느린지만 그래도 속도가 있습니다. 속도가 있고 한강벨트는 거의 이제 가격들이 많이 움직인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북구도 이제 거래량들이 좀 늘고 노원구까지도 지금 전체적으로 거래량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되게 이번 정부가 조금 참 신기하고 아다리라고 하면 그런데 그런 게 참 어떻게 맞을 수 있지 이렇게. 어떻게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래요. 예.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은 김대중 정부 때는 사실은 처음에 가격들이 다운된 상태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나중에는 좀 올라왔죠 가격이. 그러니까는 좀 규제도 하고 했는데 아무튼 한참 올라왔을 때 노무현이 받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한참 다운되어 있다가 이제 정책적으로 유동성을 좀 풀었잖아요. 박근혜 정부가. 딱 그때 상승의 또 초유에 확 받아가지고 이거 무서워 하면서 규제를 딱 때렸는데 딱 지금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요. 보시면은 네. 이게 5월의 거래량들을 보고 있는데 5월의 거래량이 여기 아직까지 완성이 다 안 됐어요. 네. 예. 6월 30일 되면 이제 완성이 되겠죠. 네. 6월 30일에 완성이 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4월보다는 빠르고 3월보다는 느리죠. 네. 근데 4월보다는 얼마나 빠르냐?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았는데 4월이 5,300건인데 집계가 끝나지 않은 5월은 이미 넘어갔어요. 5월은 3월보다는 느리지만은 7,500건 정도, 8,000건.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 5,000건 정도가 그냥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조금 뛰어넘는 숫자로 갔는데 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6월 애게 지금 370건? 아닙니다. 370건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넘겨보시면은 6월이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인데 네. 지금 4월도 넘고 5월도 넘었어. 그러면 3월을 넘을까 안 넘을까가 궁금할 수 있는데 이 가파름이 더 세질 겁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매물 걷어들이고 특히 상급지는 좀 심각합니다. 경기의 과천도 마찬가지고 강남 쪽도 그렇고 송파 쪽도 그렇고 다 좀 사람들이 열기가 막 올라와 있고 호가는 올라가고 매물 걷어들이고 매물이 거의 한 달 사이에 한 2만 건이 사라졌어요. 9만에서 7만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은 이렇게 올라갔는데 아니 그러면 6월이 지금 3월 때랑 비교 안 했으니까는 이게 어느 정도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3월과 비교를 해볼게요. 한번 보시면은 네. 이게 2025년 3월 11일 기준이에요. 3월 11일 기준인데 이때가 왜 3월 11일이냐? 지금하고 비교하려고 똑같은 시기에. 좋습니다. 예, 6월 11일 지금 올라온 거 보면 이때도 막 엄청 3월 거래가 올라가는데 이때가 380건.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충일, 토요일, 일요일 쉬고 이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요게 370건. 그러니까 3월하고 지금 6월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이 속도가 지금 사실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거래량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막 이거 지금 나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얘도 10,000건 가까이 간다. 6월 달도. 10,000건이면 네. 왜냐면 3월 달이 거의 9,000건에서 10,000건이거든요. 요게 아마 조금 해지된 것들을 좀 포함해서 10,000건인데 한 9,000 후반이에요. 근데 저는 6월 달도 3월과 비슷하게 갈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정부에서 뜨거워. 이거 어떡하지? 공급으로 되나요?라는 이제 얘기들도 나올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이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은 서울만 그러냐? 아닙니다. 경기도는 더 빨라요. 그렇습니다. 네, 경기도는 더 빨라요. 더 빠를 수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면은 거래량이 4월 달에 한 11,000건 정도 됐는데 지금 5월 달 거래량이 지금 만 건 정도가 넘어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5월 달은 12,000건인데 중요한 거는 5월보다 경기도도 6월이 더 빨라요. 그러면은 13,000건인데 경기도는 11,000건 2,000건이 정상적인 거래인데 그 12,000건은 5월 달도 넘을 것 같고 6월 달은 그거보다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경기도는 흐름이 좀 어느 정도로 갔냐면은 과천은 이미 아는 사실이고 이미 다 아는 거고 이미 아는 거고 지금 호갱노노 이런 데 보면 실시간 1위 순위가 레미안 슈르랑 과천에서 몇 개 뜨고 있어요. 거기도 이제 제일 레미안 슈르가 가장 낮은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가치가 그래도 걔가 이제 18억, 20억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그리고 걔 동생이 어디냐면은 안양이잖아요. 안양. 그러니까 이게 경부선 라인이 있고 과천 라인, 분당 라인이 있는데 경부선 라인은 어디까지 갔냐면요. 지금 그 화성, 그 다음에 수지구, 그 다음에 저기 수원의 일부 지역까지 갔어요. 기존 아파트들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과천 라인은 이제 동생이 어디냐면은 동안구. 동안구는 신축보다 더 많이 오른 데가 구축 중에서 학원가 주변에 있는 구축들이 거의 고점 가까이 왔어요. 그렇게 흘러와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동생인 의왕이나 군포들도 이제 좀 자극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반대급부적으로 아주 저가에 있는 아파트들의 거래량들은 늘고 있어요. 거래량도 저기 연천 같은 데도 거래량이 좀 늘고 있고, 평택도 물량은 많지만 거래량이 좀 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거래량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양상들이 보이는데 이게 그러면 가격에 100% 반영이 되었느냐 움직임들이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 노원이나 이런 데는 거래량은 늘고 있지만은 가격으로 팍 스며들게 이렇게 변화가 있진 않지만은 원래 보통 가격의 변화들이 저가 매물들이 소진이 되면서 그 매물들을 딛고 가격들이 올라오거든요. 지금 이제 딛는 과정, 그 과정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이제 퍼짐의 현상들이 조금 더 지금은 한강벨트 쪽에서
좀 많이 머물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 한강벨트를 넘어서 그리고 경부 라인의 메인 지역, 그 다음에 과천 라인의 메인 지역뿐만 아니라 그 퍼짐이 조금 더 보이는 거는 하반기 정도부터는 조금 보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그 뭐 동안구 모든 아파트 다 오르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선별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은 그런 퍼진 현상들은 물이 조금씩 채워지면서 중앙에 채워지고 끝으로 쫙 이렇게 채워지는 양상들이 하반기 특히 이제 본격화되는 거는 내년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내년 정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무섭다. 시장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게 영원하진 않잖아요. 이러다가 또 그 정책 변수가 나오고 이러면은 또 한번 흔들려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료가 수집되고 있으니까 이거 모르진 않을 텐데 한번 또 이렇게 규제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전 정부죠. 무정부 시절, 그러니까 대통령도 없고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딱 사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사이에 정부에서 무슨 발표를 했냐면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토지거래구역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걸 검토해보고 조정 대상 지역이나 뭐 이런 투기과열 지역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저는 이번에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분명히 저는 규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되게 이게 말장난이에요. 예전에 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일 때에 그 모라토리움이라고 이게 파산 직전에 선언하는 게 있거든요. 나 못 갚는다. 나 못 갚는다. 좀 도와줘. 좀 유예 좀 시켜줘. 조금만 봐줘. 그것도 사실은 법적으로 효과 있게 하려고 하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선언에 불과했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판교의 개발비에 대한 부분들을 국토부에다가 내야 되는 돈이 꽤 있었습니다. 이제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역시 디테일합니다. 그래요? 역시 잘하십니다.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을 나 지금 못 갚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고. 근데 문제는 그거잖아요. 전국에서 재정 자립도가 제일 좋은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분당이 1, 2위를 다투는 데가 분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못하겠다 해놓고 일단은 유예시켜 놓고 그거를 갚았는데 그것도 이제 지방채를 발행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다 갚았는데 갚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로 이제 쇼를 한 거죠. 이재명 그 성남 나 입이 안 붙어 어떡해요. 그냥 이재명 성남 시장 시절에 그렇게 이제 한 거죠. 아무튼 그럼 왜 이 쇼의 목적은 뭐였던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해결했다. 그래서 부채를 다 탕감했다. 라는 것들을 쇼를 한 거고 실질적으로 국토부의 관계자들한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돈을 언제까지 갚으라는 얘기 안 했고 조금 더 시간이 있었다. 근데 걔가 한 거예요. 그렇게. 걔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이제 너무 본성이 드러나나요? 그래서 그런 그 쇼를 되게 잘합니다. 그리고 계곡 뭐 이런 거. 계곡도 사실 쇼예요. 왜냐하면 남양주에 있는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 근데 그거를 채가서 널리 퍼뜨린 건 이재명 그 지금 정부에서 한 이재명 전 도지사가 맞아요. 근데 그거의 핵심 안을 발의한 거는 남양주에서 먼저. 전 되게 좀 의외였거든.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건데 굳이 광역단체장이 그걸 가서 그걸 깨부신다고?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보여지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규제도 어떻게 보여지기 식으로 뭔가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일단은 되게 어와 다르게 되게 말을 잘해요. 예를 들어서 규제는 저는 조정 대상 지역하고 이런 거 뭐 이거는 확대는 할 것 같아요. 확대는 할 것 같은데 세금에 대해서 나 그거 아무것도 이제 손 안 댈 거야. 그게 규제잖아요, 사실은. 왜냐면은 일단 취득세 이미 규제가 돼 있는데 12%. 그리고 나 재산세 그냥 그대로 놔둘게. 놔두는 건 놔두는 거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이 보유세를 계산하는 거 보면은 공시지가 곱하기 공시지가에서 마이너스 이제 공제를 해요. 공제를 한 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곱하고 세율을 곱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나오면 신문 한번 볼까요? 공시가, 분양가, 그린벨트, 윤 정책 없던 일로 했는데 보유세를 안 건드릴 수 있어요. 안 건드리고 나는 규제하는 거 아니야. 대신 공시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 오늘 나온 신문이에요. 어제 나온가? 공시가 현실화로 폐지했는데
공시가 현실화하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게 원래 세율이 너무 과하거나 적을 때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세율이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해. 돈을 25만 원 줘야 돼. 100만 원 줘야 돼. 이 줘야 되잖아요. 줘야 되니까는 그럼 돈이 월급쟁이가 500만 원이 수입인데 이거 600으로 늘리려면은 수를 써야 되잖아요. 그 수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금을 늘리려면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거 세율은 그대로 놔둬. 어이구. 세율은 그대로 놔둬. 그런데 공정시장 가액비율하고 공시가율을 딱 이렇게 조절을 해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러면 뭐 이제 문재인 정부처럼 집값 올라가는데 공시가 올라가고 공정시장 가액비율 뭐 90%까지 해버리고 그 공시가도 90% 해버리고 이러면은 세금 뭐 2배로 올라가 버리죠 그냥. 그러니까는 안 건드린다라는 아라고 얘기했는데 안 건드리고 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와. 그렇죠? 이건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 이렇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뭐 다 아시겠지만 2026년 5월 9일 날 중과 유예가 마무리되잖아요. 일몰? 예, 이제 그거 없어지면은 그거를 지금 정권 기조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유지하겠어요? 아니면은 이거 한 번 더 유예해 줄게. 아니면은 중과 그냥 뭐 있는 법이니까 그대로 놔둘게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유예라고 중과세는 지금 조정 대상 지역만 뭐 해당되고 투기과열지구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시장이 과열됐으면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조정 대상 지역 확대하면 되잖아요. 그럼 세금 중과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놔두다. 아라고 얘기했지만은 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많다 그런 요소가. 그런 요소가 진짜 많아요. 진짜 많다. 예.